다른 은행도 위험. 네. 그러니까 뭐 뱅크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 심리잖아요. 네. 새마을금고 뉴스 보면서 나 새마을금고 계좌는 없지만 네. 내 은행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떤가요? 예. 제가 어제도 그리고 지난주 내내 예. 많은 은행권에 있는 실무 종사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라고 했냐면 물론 지금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 우려할 만한 거 맞아요. 네. 그러나 과도한 불안까지는 가질 필요가 없다. 예금을 인출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왜 이렇게 과도한 불안을 시달릴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오히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것을 소위 말하는 뱅크데믹이라고 하죠. 아. 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뱅크런이 시작되고 돈 못 돌려받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실제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은행이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의 상황 때문에 부실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다른 은행도 위험한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출 연체율이 소위 말하는 새마을금고만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사, 카드사, 은행마저도 연체율이 다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수신 잔액도 줄어들고 경기 침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체율은 늘어나고 수신 잔액은 떨어지니까 이미 은행의 다소 부실 정도의 징후는 더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 건 맞아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갖게 되면 실제 이런 주요 저축은행이나 산업금융이나 은행으로부터도 예금을 계속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네. 그게 말 그대로 본격적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네. 언론사도 정부도 여러 기업이나 의사결정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우리가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연체율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네.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까 새마을금고 부실의 원인으로 꼽혔던 네. 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 뭐 대출 이런 게 저축은행에도 영향을 조금은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이 연체율이 늘어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PF인 거고요. 예. 그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는 아직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 주택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소되는지 이런 것을 관찰해 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4월, 5월, 6월 연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다시 늘어나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냐, 이제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심리가 발동되면서 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또 부동산 매수로 연결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대출 잔액이 쌓이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로 또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은행 파산만큼 서민들한테는 무서운 그런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무섭죠.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네. 계속 꾸준히 말씀하시는 건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실제 그런 예.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네, 그 네. 공포, 아까 예. 뱅크데믹 예. 조심해야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습니다.